수사팀 2기 수사팀 구성을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도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직무대의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 2기 수사팀 구성 관련해서 1기 수사팀에서 민간업자들 기소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수사팀이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 당시 정용환 부장은 제 기억에 중앙지검에서 특수 2부장, 특수 1부장 아니, 그러니까 수사팀 전체적으로 교체가 됐잖아요. 이유가 뭐였냐고요? 인사 이동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교체가 됐다고요? 아니, 부장들은 이제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위에서 수사팀 교체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김태원 증인 수사팀이 1기 수사팀에서 민간업자 기소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갑자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체된 이유 알고 계세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얘기 말씀해 주세요. 수사팀 변경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1기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요? 1기 수사팀에서 한 수사 방향과 그 결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니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저희가 이해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이게 증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실을 진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단기간이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한 4, 5개월 만에 그 배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 이후에 22년 5월에 인사 발령을 받아서 이제 저는 고거물의 발령이 나왔고 그 대부분의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게 그동안의 권펠의 관행이었습니다. 왜냐 그 수사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고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남기는 게 그동안에 조국 수사팀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그대로 수사를 맡는 게 담당하고 이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방향을 틀 것이 아니라면 저는 수사팀을 그렇게 변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2기 수사팀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이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공판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까지 그 과정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만 제가 참고했던 내용은 판결문 1심 재판부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문을 읽고 왔습니다. 한 700쪽이 넘는 기록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실 인정과 증거 관계 법리에 관한 내용이 1기 수사팀에서 결론 내린 바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 2기 수사팀에서 중요하게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사 주체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1기 수사팀에서는 거의 증거가 없어서 그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던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당당히 집어넣고 정진상과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집어넣고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그게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있었던 범행이고 그런 내용으로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 원칙과 판결의 기준을 벗어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장한 것으로 하여튼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지금 그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한 얼마 전에 있었던 1심 재판 선고 결과에서는 이 기소팀에서 그런 변경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기 수사팀에서는 민간업자 기소를 했고 수사를 잘 진행해왔기 때문에 통상리에 따르면 계속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면 계속 그 팀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변경된 게 의아하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1기 수사팀 말미에 소위 말하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배임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으면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1기 수사팀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수사가 마무리되는 보통 이와 같은 수사는
완전히 나올 수 있는 혐의에 대한 가능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같이 마무리를 하지. 왜냐하면 수사가 생물과 같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우리가 못 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변동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마무리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를 정도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까지는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그 사건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이 본인이 사실 자수와 가까운 형태로 검찰에 2012년부터 21년까지 모아둔 녹취록 자료를 굉장히 잘 정리한 형태로 그 녹취 파일 원본과 그 녹취한 내용을 가지고 그 검찰에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 사건의 본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수사로서는 알기 어려웠던 뭐 성남이들을 어떻게 만들고 공모지침을 어떻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심어서 뭐 집어넣고 어떤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돈이 오가고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인 어떤 조건까지 내걸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일기 수사팀에서 있었던 그 수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 내용과 물증까지 봤을 때는 혐의점을 발견 못했다라는 게 이제 정용환 증인과 일기 수사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네. 마지막 묻겠습니다. 어미준 정리해 주세요. 직무대리 발령하면서 그 직무대리 발령 받은 어미준 강백신 증인에게 대해서 야, 한 달 뒤에 곧 정식 발령 날 테니까 일단 직무대리로 일하자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가 직무대리는 추천할 수 있지만 한 달 후에 있을 아.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